동맹국조차 가리지 않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관련법을 절대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미국 정부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아예 방위협력과 경제협력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철저하게 제외한 채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역대급 협력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미국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듯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원전 기업이 터무니없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걸고 나섰다가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으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사게 됨에 따라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연일 곤혹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 수력원자력과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이에 참다 못한 폴란드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한국형 원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광경을 연출하면서 미국 정부를 사면초가에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그동안 유럽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던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이에 자만한 나머지 유럽 각국을 상대로 갖은 행태를 일삼다가 이에 반발한 유럽 각국이 미국 대신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유럽연합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더더욱 아연실색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일 미국의 정치 외교 매체인 폴리티코는 한국이 국제 방산무기 시장에서 더 큰 강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유럽 각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거래를 속속 성사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유럽에서 퇴출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거센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럽에서 일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이 같은 일대 도약은 무엇보다 한국의 방산무기가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자기 혁신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3개월 동안 유럽 각국에서는 탱크와 전투기를 비롯해 로켓 발사기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의 방산무기를 지원하느라 무기 창고가 텅텅 비워졌고 그리고 이를 채우기 위해 미국산 방산무기 대신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산 방산무기에 눈을 돌려왔던 동유럽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산 방산무기가 미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도입 시기 또한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지난 반년 동안 유럽에서 이동식 포탄과 소형 무기를 여러 나라에 판매하며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지난 7월에 폴란드가 두 한국 회사와 체결한 58억 달러 규모의 블록버스터 계약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 계약에는 흑표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72문을 비롯해 FA50 경전투기 48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전차와 자주포는 올해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모든 옵션이 향후 몇 년 동안 실행된다면 거래의 가치는 1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를 도입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필사적인 행보는 여전히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이미 지난달에도 폴란드 정부가 한국 기업인 하나디펜스로부터 288대의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당초 미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뒤집고 이처럼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산 방산무기의 생산 속도를 미국 기업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애초에 미국으로부터 최대 500대에 달하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도입을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미온적인 대응 탓에 이내 얼마 못 가 이 같은 계획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고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10월 19일에 있은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계약 체결식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방위기업들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한된 산업 능력으로 인해 장비가 만족스러운 기간 내에 인도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인 한국과 대화를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 매체인 폴리티코는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이 같은 거대한 규모의 방산 계약과 신속한 인도 약속은 미국 방위산업으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예상해 오랫동안 미국 장비와 호환되는 무기와 장비를 제작해왔고 이러한 친숙함은 마침내 신속하고 가성비 좋은 방산무기로 재무장하려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가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방위 기업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야망이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기어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에 뒤이어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려는 광경마저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이 해가 갈수록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나라는 현재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방산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30억 달러를 기록했던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21년에 70억 달러로 증가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으로부터의 주문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 매체인 폴리티코는 기존에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했던 에스토니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9월 말에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에스토니아 최고사령관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한국산 방산무기를 통한 자국의 방위력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에스토니아와 함께 일찍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해왔던 노르웨이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현대로템과 흑표전차용 120mm 포탄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탱크와 전투기를 비롯해 로켓 발사기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날짜에 맞춰 재빠르게 방산무기를 생산해내는 한국 기업들의 위력적인 위상은 기어코 유럽 시장 독식에 자만한 채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일삼아왔던 미국 기업들을 점차 궁지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유럽 프로그램 책임자를 역임하고 있는 맥스 버그만 연구원의 인터뷰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이 시장 점유율의 잠재적 손실에 대해 다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의 더 넓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면 유럽이 급증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해서 유럽의 국가 안보가 오늘날 심대한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전략자산 도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시기하거나 타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 외교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7월에 한국과 폴란드가 가진 수십억 달러의 방위 계약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남긴 발언을 미국 사회가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군과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다. 한국형 무기체계가 기술과 가격 그리고 도입 시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했다. 이번 거래는 양국 협력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신이 가진 경제와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협력의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기고만장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큰 파국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아무쪼록 우리 또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럽과 맺은 방위 협력을 소홀히 하거나 허무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